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굉장히 유튜브상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인물사진 조명에 대해서. 인물사진 조명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추천 영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유튜브를 좀 봤는데 인물사진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면광원이 어떻고 점광원이 어떻고 막 그런 거에 대해 이론적으로 굉장히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이론적인 측면이 인물사진 라이팅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물사진 라이팅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그 공식화된 라이팅 기법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좋은 인물 사진을 찍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맞고 틀림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물 사진에 있어서 우리가 고정된 피사체, 그 제품 사진과 다르게 인물은 10장을 찍어도 10장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표정이 다 다르고 똑같이 고정돼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포트레이 촬영이라도 증명사진이나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찍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사체가, 그러니까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한 포징을 취하겠죠. 아무리 서 있는 곳에 조명을 설치하고 마킹을 하고 촬영한다 할지라도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즈를 바꾸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물사진에 있어서 라이팅의 공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지금 저를 이쪽에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들 하죠. 지금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은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광원이 나올 때 코의 그림자와 뺨의 그림자가 만나서 이쪽에 삼각형이 생기는 라이팅, 그거를 일반적으로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제가 그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면은 계속 그 조명 상태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틀었을 때 코와 뺨의 그림자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그럼 이걸 또 루프 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인물의 포징에 따라서 라이팅에 내가 했던 라이팅과 상관없이 라이팅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렸다. 그러면 이쪽 면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또 스플릿 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또 거기에서 모델이 앉았어요. 이쪽을 보고 앉았다. 그러면 코 밑으로 그림자가 지면서 파라마운트 라이트라고도 하고 버터플라이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코 밑으로 약간 나비 모양의 그림자가 지는 그런 또 라이팅으로 변화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품 사진이나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빼고는 크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싸우지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건 소프트박스에서 한번 걸러져 나오는 일명 면광원이라고 하는 광원을 통해서 저를 비추고 있지만은, 이게 작은 리플렉터를 통해서 비추더라도 기본적인 빛의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리고 뒤에 그림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배경이 저는 지금 멀죠. 멀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가 안 보이는데, 아무리 소프트 라이팅을 쳤고 명광을 쳤다 할지라도 백그라운드와 피사체가 가깝다면 그림자는 아무리 흐리지만 생기게 되겠죠.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찍고자 하는 결과물, 어떻게 피사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좀 더 그럴싸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자꾸 그런 작은 것들, 공식들에 얽매여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은 글쎄요, 사진이 크게 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게 광고 사진이나 패셔너블을 촬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라이팅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바꿔서 촬영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러이러한 무드, 그러니까 라이팅을 할 때, 인물사진 촬영 라이팅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드일 거예요. 거래처들과 이제 주고받죠. 시안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게 톤 앤 매너라고 그러죠. 사실 이런 단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영어가 좀 남발해요. 이쪽 업계들이 막 톤 앤 매너부터 시작해서 에티튜드 처음부터 끝까지 보그 병신차라고 그러죠.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쓰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말을 무심결에 쓰고는 있지만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말인데 말이 좀 딴 데로 새긴 했지만은 어찌됐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밝은 분위기, 뭐 산뜻한 분위기로 촬영할 것이냐,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촬영할 것이냐, 그런 걸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뭐 정확하게 렘브란트 라이팅을 갖고 촬영을 해야겠다. 뭐 아니면은 리플렉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하드 라이팅을 통해서 좀 쨍하고 그림자가 진한 사진을 만들어야겠다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박스를 써서 조금 플랫하고 그냥 좀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어야겠다든지, 그런 식의 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지, 막 이렇게 공식에 얽매여서 촬영하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나는 그 공식대로 촬영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 나올 수가 없겠죠. 피사체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거기에서 막 계속 그 한 장 한 장마다 라이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그 무드를 잡아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촬영을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 의견에 반대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이고, 제가 그래도 25년 이렇게 이쪽에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촬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필드에서 느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촬영을 나가면은 뭐 A라는 연예인이 왔거나 아이돌이 왔어요. 그 친구가 시간이 4시간밖에 없는데 4시간 안에 우리가 오케이 컷을 만들어 가야 돼요. 수없이 라이팅을 바꿔서 촬영할 수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전체적인 톤과 그 느낌을 찾아서 라이팅을 하고 촬영을 해야겠죠. 그 안에서 표정과 동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캐치하고 그렇게 촬영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3개나 4개 정도 라이팅의 무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시간, 그러니까 타임 테이블을 정해서 옮기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그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인물 사진에 라이팅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라이팅을 쓰죠. 야외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구름 속에 숨었다 나왔다 할 때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하죠. 거기에 맞춰서 순발력 있게 필라이트라든지 어떤 보조적으로 라이팅을 쳐서 무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굉장히 조명에 대해서는 말들도 많고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즘 또 한 이슈죠. 뭐 광질에 대해서, 과연 광질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그냥 혼자 떠들어봤지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안 되시더라도 쟤는 그냥 저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구독자분이 늘어가다 보니까 악플들이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은,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쓸데없는 얘기 길게 한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